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앞자리는 왜 비워놓으셨나요? 여기. 네? 왜? 일부러 비워놓으셨나? 아, 목이 아파가지고요. 그래. 목 디스크 생길까봐 그러셨구나. 자, 추워서 안 나오셨는가 보다, 오늘. 네, 날이 추워가지고. 연세가 좀 있으셔서. 네. 자, 우리 오늘 338페이지인가요? 진도가? 네, 338페이지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5절에 보면 이제 업무 정지가 있는데, 일단 업무 정지는 지난주에 배우신 대로 누구만 받는 행정처분이냐면 계곡만 받는 거예요. 소곡만 받는 행정처분이 뭐가 있냐면 자격정지가 있고, 계곡만 받는 행정처분으로 봤을 때 업무정지 뭐 이런 게 있겠죠, 그죠? 그 39조 1항 첫 줄 끝부분에 보면 업무정지가 몇 월의 범위 안에서 이런 말 나와요. 6월의 범위 안에서 이런 말 나오죠, 그죠? 거기에다가 채색 하나 해주시고, 업무정지는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번호가 지금 쭉 보니까 몇 번까지 지금 나갔냐면 14번까지 지금 번호가 나갔어요. 14번. 근데 이제 되게 많죠, 업무정지 사유가. 근데 이걸 이제 암기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 게 14번을 좀 읽어보면, 그걸 이제 금방 개념 잡으실 텐데, 이 14번에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거는 이 법을 위반했거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은 시행령, 시행규칙을 말하는데 뭐든지 아무튼 위반하게 되면 다 업무 정지를 하겠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것처럼 규정하는 형태를 예시적 열거 규정이라고 그래요. 예시적 열거 규정. 그렇다면 업무 정지는 여기에 14호의 내용대로 보면 몇 개가 업무 정지인지 알 수가 없을 만큼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암기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 겁니다. 다만 이제 업무 정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일부. 그래서 그거를 하단 여백에다가 뭐 혹은 뭐 노트 있으시면 노트에다 한번 좀 적어 놓을 건데,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업무 정지 처분 불가 사유. 업무 정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를 좀 우리가 반대로 좀 알고 있으면 되겠죠.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이제 지난주에 절취 배웠죠, 그죠? 절취 사유인 때는 업무 정지를 못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절대적 취소 8개가 암기 코드 혹시 기억나시나요? 뭐 결사부라는 애가 있었는데 얘가 몇 학년 때부터요? 중3 때부터 양업소 뛰다가 이제 적발이 돼서 절대적으로 취소된 것, 절대적 취소 있었죠? 그거는 업무 정지를 할 수가 없는데, 절취 사유인 때는 왜 업무 정지를 왜 못하죠? 왜 못해? 절대적으로 취소를 해야 되니까, 절대적으로 취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 정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 개념 잡고요. 하나 또 뭐가 있냐면 과태료 사유인 때도 못해요. 그러면 과태료 사유인 때는 또 왜 못하냐면 여러분 업무 정지 받을래요, 과태료 받을래요,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뭐 선택하겠어요? 과태료. 이유는 과태료는 그냥 돈만 내고 일을 해도 되는데 업무 정지는요, 일을 못하게 하는 거니까 이건 나한테 굉장히 큰 거잖아요, 제재가. 그래서 법률에 낮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뭐가? 과태료가 낮게 돼 있어. 낮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못한다, 이게 세게는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런데 이 과태료도요, 잠시 후에 이제 우리가 뭘 볼 거냐면 가중 처벌을 좀 볼 건데, 이 가중 처벌 시에는 또 가능해요. 가중 처벌할 때는 또 가능하다. 그래서 이 가중 처벌이라는 게 약간 어려운데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면 뭐 이해 안 될 것도 없고요. 아무튼 요 가중 처벌 시에는 가능하고요. 요건 기억하고 계셔야 돼. 자, 업무 정지는
첫째, 뭐인 때 못한다고요? 절취인 때 못하고. 두 번째는요? 과태료 사유인 때도 할 수가 없다. 예,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하실 거고, 이 가중처벌이라는 게 뭔가를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한 장을 좀 넘겨볼게요. 340페이지. 340페이지 밑에 보면 참고해가지고 박스가 나오잖아요. 네, 그게 이제 소위 가중처벌이라고 하는 건데, 그 가중처벌이 관련된 조문은 3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조문에 맞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이제 밑에 표로 이렇게 예를 이렇게 해놨는데, 딱 봐도 어려워 보이죠. 예, 딱 봐도 어려워 보이고 복잡하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를 최대한 쉽게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해하셔야 돼? 이해를 하시려고 노력을 해야 돼. 애우려고 하지 말고요. 예,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업무 정지를 2번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 업무 정지를 몇 번을 받았다고요? 2번을 받았어요. 업무 정지를 2번을 받았습니다. 누가요? 개공이. 예, 자, 그런데 한 번 더 걸린 거예요. 업무 정지에 한 번 더 걸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업무 정지 2번에다가 업무 정지 한 번을 더 걸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색깔을 달리 했냐면, 흰색 분필로 쓴 이 2번의 업무 정지는 이미 업무 정지를 뭐 한 거? 받은 거. 이건 이미 받은 거, 이거는 안 받은 거고, 요번에 걸린 거. 예, 요번에 걸린 거. 그러면 얘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년 안에 와야 되냐면 1년 안에. 최근 1년 안에. 그러면 이렇게 1년 안에 업무 정지가 몇 번 걸린 거죠, 횟수로? 3번. 이건 받긴 받았지만 이것까지 하면 3번 걸린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배우신 것 중에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중에서 예를 들자면 삼진 아웃 제도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 삼진 아웃 제도가 뭐죠? 3번의 업무 정지에 걸리면 완전 아웃되는 거. 예, 그걸 이제 삼진 아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몇 번 걸린 거야? 3번. 그럼 이거는 가중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이 가중은 최소한 3번째 걸리면 무조건 가중해야 돼. 한두 번 걸린 게 아니니까 3번째 걸렸다, 그럼 무조건 가중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한 번, 2번, 3번째 걸렸으니까 가중을 할 건데 뭘로 가중? 절대적 취소로 가중. 그래서 절취로 가중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소위 말하면 삼진 아웃이 되는 거죠. 그죠? 네, 다시 업무 정지 2번 받고 3번째 걸리면 삼진 아웃이니까 완전히 취소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이런 일이 또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2번의 업무 정지를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개공이 3번째 걸린 게 과태료에 걸린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죠, 그치? 네, 그러면 이거랑 경중을 따져보면 어떤 게 좀 무거운 거예요? 위에 게 좀 무거운 거고 아래 거 조금 가벼운 거고 그런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이것도 3번째 걸린 거기 때문에 최소한 3번째는 가중 처리한다 그랬잖아요. 가중, 그죠? 그럼 이건 뭘로 가중하면 맞겠어요? 과태료 대신에 절취는 좀 세잖아. 그러니까 상취는 아니고, 그럼 이거는 뭘로? 업무 정지로 가중을 해요. 그럼 뭐 대신 뭘로 가중한다는 거야? 과태료 대신 업무 정지를 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 딱 떨어지네. 자, 과태료일 때는 원래 업무 정지를 못 하는데 무슨 처벌할 때는 가중 처벌할 때는 가능하잖아요. 과태료 대신해서 업무 정지를 하겠다라는 얘기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결과를 한번 붙여볼게요. 그러면 얘는 업무 정지 몇 번을 받은 데다가 2번 받은 데다가 과태료 대신해서 업무 정지를 또 받은 거야. 그러면 1년 동안에 업무 정지가 몇 번이 나올 수도 있어요. 3번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이걸 적어볼게요. 1년 동안에 업무 정지가 몇 번이 나온다고? 3번이 나온다 이거죠. 이게 가능해? 아니면 안 가능해? 가능하죠. 그러면 이제 이거하고 같아 달라? 이건 다르죠. 이거하고 이건 다르잖아요. 어떻게 다르지? 이거는 적발한 업무 정지고, 적발 당한 거, 이건 업무 정지를 받은 거고, 완전 다르죠? 그리고 색깔도 다르잖아. 그죠? 예, 이거는 뭐, 노란색, 이거는 흰색. 예, 완전 다르잖아.
이해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를 여기다 올려 붙여서 절취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건 이미 가중을 받은 거예요. 뭐 때문에 가중받았지? 과태료 때문에 가중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3번을 받은 상태에서 또 걸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걸리면 몇 번째 걸리는 거야? 4번째 걸리면, 자, 이제 뭐든지 4회 이상 걸리면, 그 위에는 지금 3번만 해봤잖아요. 이제 뭐든지 4회 이상 적발이 되면 가중을 할 때 최소한 상대적 취소야. 자, 뭐든지 4회 이상 가중되면 최소 상취라고. 예, 자, 그러면 이제 요거 2개를 한번 여러분이 가중 처벌을 한번 맞춰볼 거거든요. 예, 그럼 이거는 업 3번에다가 4번째 업 걸렸을 때. 이거 왜 절취해야 돼? 절취 맞았는데. 응? 이거 보면 삼진 아웃이라는 건 3번째 걸리면 아웃시킨다는 거잖아. 3번째? 예, 근데 몇 번째 걸렸어? 4번째 걸렸으니까 완전 아웃. 예, 완전 아웃. 요거는요? 요거는 얘랑 좀 비교를 해봐야 돼. 예, 요거는 업 2번에 과태료 3번째 걸렸으니까 업무정지 가지만 여기는 업 3번에 과태료 했으니까 이거보다 세게 가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뭐보다 세게? 업무정지보다 세게 가야 돼. 대신 뭐보다는 약하게? 절취보다는 약하게. 예, 그러면 뭐밖에 없어? 상대적 취소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 예. 요거가 생전 안 나오다가 27회 때 한번 단독 문제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요. 한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항목이니까 알고 계실 건데, 그럼 이거 이해 잘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간단한 문제 하나 드릴게요. 예, 문제. 이걸 이해 잘 되셨다고 하니까 문제를 드리는 거예요. 예, 자, 섞어서 받아볼게요. 업과 업. 물론 몇 년 안에? 1년 안에 업과 업을 받은 상태에서 4번째 다시 업 걸렸을 때와 다시 과태료 걸렸을 때 한번 해볼게요. 예, 그죠? 예, 자, 그러면 이건 뭘로 가중? 이건 뭘로 가중? 위에 거? 절취. 자, 왜 절취라고 여러분 답변하셨죠? 예, 업만 보면 한 번, 2번, 3번이니까 절취인 거야. 업만 보면 삼진 아웃이잖아. 근데 요거는 뭐해? 밑에 거는 업무정지 아니고, 업무정지는 3번째 과태료 왔을 때 업무정지. 예? 요거는 상취. 자, 왜 상취? 4번째면 뭐든지 업무정지든 과태료든지 이거 구분하지 않고 뭐든지 4번 이상이면 최소한 상대적 취소. 그래서 이거는 상취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자, 그러면 과태료만 4번 걸렸어. 상취. 왜? 뭐든지 4번이면 최소 상취.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죠? 예.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죠? 이해될 수 있죠? 예. 이렇게 잘 이해할 수가 없는데 원래. 예. 그래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요 박스는 여러분 따로 이렇게 뭐 보실 필요는 없고 요 이해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341페이지에 업무정지 처분 시효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 색깔 바뀐 부분, 반전된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업무정지 처분인 업무정지 처분 사유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여기서부터 끝까지 채색을 좀 합니다.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때에는 이를 행할 수 없다까지 채색. 예,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척기간이나 시효 뭐 이런 말로 이제 쓰이는데 몇 년이 지나면 3년이 지나면 이런 걸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럼 이 말을 조금 더 우리가 개공한테 좀 유리하게 좀 바꾸면 이런 말이 되네. 3년 지난 일 때문에 업무 정지를 받을 수는 없다. OX. O. 그러니까 3년 전 일을 가지고는 업무 정지를 받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시효가 있을 때에는 우리한테 유리, 불리? 유리한 거예요. 시효가 있으면 유리하잖아. 예, 아주 오래된 거 가지고 처벌받을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뒷장 넘기시면 업무정지 처분 세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밑에 박스에 보면 그 업무정지 기준 뭐 해가지고 최장으로 갈 때는 6월부터 최소로 갈 때는 1월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뭐 암기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이렇게 이제 세부적인 기준이 있다라는 정도만 좀 기억하실 거고, 그 박스 위에, 그러니까 342페이지 딱 중간 정도 보면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 해서 두 번째 줄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등록관청은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 등을 참작하여 업무정지 기간의 몇 분의 몇 범위 안에서 2분의 1 범위 안에서, 거기다 우리 채색 한번 해볼게요.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이나 감경을 할 수 있대. 가중이나 감경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세부 기준이 6개월짜리도 있고 최장으로 가면 최소로 얼마짜리도 있다 그랬지? 1개월짜리. 그러면 15일짜리 업무정지도 가능하다. OX. 오, 가능한 거예요. 15일짜리. 왜냐면 세부 기준이 한 달이니까 2분의 1을 감경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9개월짜리 업무정지 가능하다. OX. 그건 X. 왜 안 되냐면 업무정지는 무조건 아까 법률에 몇 개월 넘으면 안 된다 그랬어. 6개월 넘으면 안 됐으니까 최장 몇 개월로 가는 거야? 6개월로 가는 거야. 그러면 원래 세부 기준이 6개월짜리면 이제 어떤 사유서 같은 거 잘 써내면 3개월로 줄여줄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러나 이제 가중은 안 된다. 이게 6개월짜리니까.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345페이지 오시면 6절에 자료 제공의 요청이 있는데, 요거는 뭐 특별히 우리 시험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서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346페이지 가시면 7절에 행정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제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약간 좀 어려워요. 약간 어려운데 알고는 좀 계셔야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것 좀 사례 하나 좀 드릴 테니까 일단 사례를 한번 좀 볼 거고요. 사례 보시기 전에 40조 1항만 좀 먼저 잠깐 읽어볼게요. 개공이 21조 규정에 의한 폐업 신고 후에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다시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때 폐업 전 개공의 지위를 승계한다 라고 했죠. 그럼 이 말을 간단히 정리하면 뭐하고 뭐하면 승계한다. 폐업하고 재등록하면, 그죠? 폐업하고 재등록하면 뭐한대? 승계한다. 뭐 이런 얘기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칠판을 잠깐 볼게요. 이 사례를 두 가지를 적어 드릴 건데 이 사례를 좀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으셔야 이게 그냥 보면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자, 갑이라고 하는 계공이 있었는데 갑계공이 두 번의 업무 정지를 받은 거예요. 몇 년 동안? 1년 동안. 두 번의 업무 정지. 얘 한 번 더 걸리면 어떻게 되지? 절취 먹고, 절취 먹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 3년 동안 결격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일을 못 하는 거야. 그럼 얘는 한 번 더 걸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잖아. 근데 얘가 가만히 보니까 안 걸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얘가. 해서 얘가 선수를 쳤어요. 어떻게 선수를 쳤냐면 폐업하고 재등록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는지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본인의 우려대로 업무 정지가 적발이 또 된 거야. 그런데 여기 맨 앞에 업무 정지 받은 거에서부터 맨 마지막에 업무 정지 적발된 그 기간까지 몇 년 이내냐면 1년이야. 1년 안에. 그러니까 1년 동안에 몇 번 걸린 거야? 3번 걸린 거지. 자, 그런데 이 업무 정지 적발이 된 게요, 갑한테 몇 번째 업무 정지라고 볼 수 있냐? 이게 이제 쟁점이 될 수 있어요. 자, 이거 몇 번째 걸린 거라고 볼 수 있지? 3번째라고 볼 수도 있지만 첫 번째 걸린 거라고 볼 수도 있어. 왜 그럴까요? 이 업무정지 2번 받은 거가 옛날 등록 대장에 있었는데 얘 뭐하고 뭐함으로 인해서 폐업하고 재등록함으로 인해서 옛날 등록 대장은 폐기했거든. 없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없어졌다라고 얘가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몇 번째 걸린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첫 번째. 그렇죠? 그런데 이게요, 승계 제도가 18회 때, 우리 이제 회차로 말하면 18회 때 처음으로 도입됐는데 18회 이전 동안에는 그러니까 한 20여 년 동안 이렇게 업무 정지를 1년에 몇 번 걸려서 3번 걸려서 절취 먹는 계공이 우리나라에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거예요. 단 한 명도. 그러면 계공들이 그렇게 법을 잘 지켜? 그건 아닌데 왜 단 한 명도 이걸로 인해서 취소되지 않아? 시험에도 안 나왔단 말이야, 얘가.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뭐하고 뭐하면 폐업하고 재등록하면 앞에 게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악용해왔던 거예요, 계공들이.
그래서 이제 요 조문, 그러니까 이제 40조가 도입이 된 거야. 그럼 이 40조의 핵심 내용은 뭐야? 뭐하고 뭐하면? 폐업하고 재등록하면 앞에서 개공의 지위를 뭐 한다고? 승계한다. 그럼 승계를 한번 시켜볼게요. 여기에다가 승계시키겠다라는 거잖아요. 40조의 내용이. 그죠? 예. 그러면 이게 승계하면 이게 몇 번째 걸린 거야, 이제? 세 번째. 예. 그래서, 이 제도가 도입됐고, 절취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지. 예. 이렇게 하는 게 당연히 맞겠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이 승계를 몇 년치 할 건가를 한번 볼 건데, 그 사망에 보면, 사망에 딸려있는 호가 1호하고 2호가 있잖아요. 2호를 좀 먼저 봅니다. 40조 사망의 2호입니다. 맨 밑에 거. 폐업 전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라고 했죠. 그러니까 1년을 초과한 경우는 승계를 못한다라는 얘기야. 그럼 칠판을 잠깐 보시면 뭐하고 1년 지나면 폐업하고 1년이 지나면 승계를 못한대. 그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 몇 년까지만 승계한다는 얘기야. 1년까지만 승계한다는 얘기. 요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 어차피 요 내용은 즉 가중처벌은 몇 년 안에만 우리 따질 거지? 1년 안에만. 네, 그러니까 1년까지만 승계하는 거야. 1년까지만. 일단 요거 기억하고. 두 번째, 을개공이 있었는데 을개공. 네, 을개공은 이중 등록을 하고 이게 적발이 된 거야. 자, 이중 등록 지난주에 뭐였죠? 이중 등록이 뭐였냐면 결사부 중3에서 중이 뭐냐면 이중 등록이야. 그지? 네, 그럼 이건 절대적 취소. 절대적 취소에 들어가는 게 이중 등록이라고. 그렇죠? 네. 근데 이중 등록을 하고 적발이 됐으면 뭐 당하는 게 맞아? 절취 당하는 게 맞잖아. 근데 얘가 절취 당하기 싫으니까 선수를 쳤어요. 뭐 했어? 폐업을 해버린 거야. 폐업을 하면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지. 왜? 폐업했으니까. 폐업했는데 어떻게 등록을 취소해? 하고 나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1년 쉰 다음에 슬그머니 구청 담당자 바뀌니까 재등록을 한 거야. 뭐라고 생각하고? 모르겠지라고 이제 담당자 바뀌었으니까 하고 재등록한 거예요. 그리고 재등록 이후에 아무 일 없이 업무를 할 수 있다면, 그렇죠? 얘는 빠져나간 거가 되잖아.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많이 빠져나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강의 처음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한 3, 4년 정도 동안에는 이런 거 걸린 제자분들이 전화를 오잖아요. 그럼 제가 무조건 뭐 하라고 그랬어? 폐업했다가 1년 쉬었다가 다시 하세요. 이렇게 그냥 했다고. 그렇게 하면 다 빠져나갔다고. 이거 취소를 안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폐업제도를 악용하는 게 있단 말이야. 해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했냐면 앞에서 이 이중 등록 적발 당한 거 절대적 취소 못했죠. 못한 거를 뭐 하겠다? 승계하겠다. 이것도 당연히 뭘 하는 게 맞아? 승계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승계하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승계를 해서 절취해야 되겠죠? 왜? 이 행위가 절취니까. 그렇죠? 네, 절취하는 거야. 네. 그러면 아까 이제 얘기를 좀 다시 한번 해보면 원래 등록이 취소가 되면 몇 년간 이때부터 결격사에 들어가지? 3년간 결격에 들어가는데 얘를 이제 3년의 결격을 빠뜨리고 보니까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서 얘가 몇 년을 쉬었지? 1년을 쉬었잖아. 쉬는 동안 뭐 했을까 얘? 쉬는 동안 뭐 했냐면 반성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해 주라고. 야, 뭐 했다고? 반성했다고. 그러니까 반성을 했는데 4년 또 반성을 하고 3년 또 반성을 하면 합의 4년 반성하면 좀 지나치잖아. 그러니까 빼주는 거야. 뭘 빼줘? 1년을 빼주는 거야. 뭐 한 기간을 폐업한 기간을 반성한 기간을 빼주는 거야. 그럼 몇 년간 결격이 되는 거지? 2년 결격. 이렇게 이제 간단한 식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봐요. 여기가 2년을 쉬었다고 생각해 볼까? 네? 사례를 바꿔보는 거야. 2년 쉬었어. 그럼 어떻게 돼? 3 빼기 2 하면 1년 결격. 그렇죠? 3년 쉬면 어떻게 될까? 3년 쉬면, 아니, 없는 게 아니고, 대입을 해봐요. 3년 결격 마이너스 3 하면, 3 빼기 3 하면 빵이잖아. 그러면 취소를 할 의미가 없는 거니까, 승계는 3년치만 승계한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3년 안에 들어오면 승계하고 3년을 초과하면 승계를 안 한다는 얘기야. 이게
그러면 이게 뭔데? 취소 사유일 때는 몇 년치를 승계하고 3년치를 승계하고 업무 정지 사유일 때는 1년치 승계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지. 그죠? 예. 그게 이제 어디에 또 나오냐면 3년치가 그 40조 3항의 1호에 보면 이런 말 나와. 폐업 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개설 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아무것도 승계할 수 없다라는 얘기야. 3년을 초과했으니까 승계할 수 없다. 이제 위에 3항에 돼 있으니까. 예. 이해되셨나요? 예. 그럼 이제 요거 두 개만 기억하실 거예요. 뭐만? 업무 정지에 해당이 되는 행위는 몇 년 승계? 1년. 누적해서 1년 승계. 1년이 지나면 뭐부터 빠져나가냐면 맨 앞에 받은 것부터 빠져나가는 거야. 예. 그다음에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는 행위는 몇 년치 승계? 3년치만 승계하고 몇 년을 쉬면 3년을 쉬면 이제 승계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2년 6개월 쉬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2년 6개월. 그러면 6개월 남았잖아. 그러면 승계하는 게 맞아? 안 하는 게 맞아? 해야지. 해서 6개월 더 쉬도록 이렇게 반성하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거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시고 몇 페이지 가실 거냐면 357페이지. 자, 이제 7챕터에 보면 7장이죠. 공인중개사 협회가 있습니다. 7장에 공인중개사 협회가 있는데 이 공인중개사 협회는 한 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뭐 되기도 하고 또 안 되기도 하고 뭐 그런데 뭐 중요한 거는 한두 개 좀 있어요. 그것들 위주로만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일단 장 제목이 무슨 협회라고 되어 있죠? 공인중개사 협회. 그런데 이게 조금 아이러니하게 공인중개사들이 만들지 않아요. 뭐를? 협회를. 그럼 이걸 누가 만드냐면 개공들이 만들어요. 자, 누가 만든다고? 개공이. 근데 개공이 만드는데 협회 이름은 뭐야? 공인중개사 협회. 좀 희한하죠?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밑에 내려가서 한번 좀 보면 알 수 있어요. 41조 2항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라고 그랬죠? 그리고 가로에 보니까 부칙상의 개공을 포함한다라고 했고 이게 주어야. 그러면 주어를 조합해보면 개인인 개공이 되는 거지. 그죠? 개인인 개공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뭐하고 뭐가 있지?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부칙 개공이 있잖아. 그러니까 개인인 개공 둘을 주어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 개인인 개공 두 사람이 모여서 많이 모여야 되겠지. 그래서 뭐를 만들 수 있다는 거야? 협회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만들기는 개공들이 모여서 만드는데 그 협회의 이름은 무슨 협회라고 부른다는 거야? 공인중개사 협회.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이건 조금 이름과 이제 뭐 내용 자체가 좀 다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개업공인중개사 협회 뭐 이렇게 하면 약간 좀 이상해 보이잖아요. 개공협회 뭐 이렇게 하면 없어 보이지. 그래서 이거를 무슨 협회로? 공인중개사 협회로 이름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부칙개공도 공인중개사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설립권도 있고요. 2항이요. 41조 2항. 협회는 뭘로 한다고? 법인으로 한다. 그래서 법인격이 있어야 돼. 그래야 협회 이름으로 뭐 재산도 소유하고 협회 이름으로 여러 가지 업무도 하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3항이요.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돼요. 질문. 여기서 회원은 직업이 뭐 하는 사람? 개공이야, 개공. 개인인 개공들이야. 법인 빼고. 그래서 300인 이상의 이제 개공들이 모여서 정관을 작성할 건데 이런 정관을 원시 정관이라 그래. 그러니까 처음에 만드는 정관을 이제 원시 정관이라고 하고요. 그런 걸 작성을 한 다음에 창립총회라는 걸 열어 또 이제 창립총회. 창립총회는 처음으로 여는 전체 회원들이 모이는 회의. 이걸 창립총회. 처음으로 여는 창립총회. 이런 의결을 거친 후에 국장의 인가를 받아서 장관의 인가를 받아 이 설립 인가지요. 그리고 나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협회도 주된 사무소라는 개념이 있네.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무엇함으로 인해서 등기, 그렇죠? 마지막 등기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설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질문, 이 3항에서 보면 협회가
4단계를 거친다는 걸 알 수 있어. 4단계. 한번 찾아볼까요? 어떤 단계를 거치나? 일단 발기인 대회라고 하거든요. 발기인 대회를 거쳐. 그 다음에 첫 번째 단계야. 그 다음에 아니 그건 이제 걔네들이 정관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건 넘어가고. 창립총회가 두 번째 단계야. 창립총회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뭐야? 인가. 설립인가가 세 번째 단계야.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뭐겠어요? 등기. 설립 등기가 네 번째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룰 성자를 쓰는 성립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출제가 잘 되는데 이렇게 잘 나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성립된다. OX, X. 틀렸어요. 뭐가 틀렸어? 인가를 받아서 성립되지 않고요. 등기함으로써 성립되는 거야. 그거 주의하셔야 돼. 4단계를 거친다는 건. 협회가 좀 전에 주된 사무소 있다 그랬죠. 그러면 협회가 주된 사무소 말고 다른 사무소도 있을 거 아니야. 주된 사무소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하부 조직들이 사항에 있는데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질문 정관은 누가 만들죠? 발기인들이 만들어. 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단위에 뭐를 둘 수 있냐면 지부에다가 채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 군구 단위에 뭐를 둘 수 있대? 지회를 둘 수 있다. 그러면 뭐하고 뭐를 우리 하부 조직으로 둘 수 있는 거예요. 지부와 지회, 지부지회를 하부 조직으로 둘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장차 꿈이 있어요? 꿈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꿈이 뭐예요? 개공이 꿈이야? 아니 근데 개공이 되려면 그 앞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합격해야지.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가 1차적인 꿈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제 이제 공인중개사가 됐어.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되지? 개공이 되는 거잖아. 그럼 개공이 되는 거야. 뭐 어렵지 않아요. 뭐 다 됩니다. 웬만하면 다 된단 말이야. 제가 볼 때 우리 학원에서 80%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분위기로 봤을 때 80%. 더 되면 90%까지 될 것 같아요. 근데 확률적으로 80% 정도 되니까 많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것만 돼가지고는 꿈이 아닌 거야. 그러면 이걸 해서 많이 돈을 벌어서 뭘 한번 해보고 싶어야 되겠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사회사업은 이제 나중에 하시고 나중에 그런 거는 그리고 안 해도 돼. 그런 건 본인 안 하셔도 사회사업 하는 사람 많이 있으니까 이런 거 한번 해봐요. 지회장을 한번 해보는 게 지회장이 뭐지? 협회의 지회를 맡아서 이제 운영하는 사람을 지회장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지회는 어디에 있냐면 강동구에 하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지회장이 나가는 거지? 강동구 지회장. 이 지회장 일을 잘하면 뭐가 되겠어요? 이제 지부장. 이 지부장은 무슨 지부장? 서울특별시 지부장이 되는 거야. 시도 단위의 지부를 둘 수 있으니까. 그럼 서울특별시 지부장이나 경기도 지부장이 가장 유력한 차기 협회장이야. 왜냐면 제일 많으니까 회원들이.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차기 협회장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서울특별시 지부장 일을 잘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올라가겠어? 협회장 올라갈 거 아니야. 이런 꿈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꿈. 협회장은 결국에 개공 중에서 뽑는 거니까. 개공끼리. 협회장 연봉이 얼마 정도 되냐면 연봉 얼마 될 것 같아요? 2억 주고. 2억 주고요. 판공비 엄청나게 많이 줘. 판공비 엄청나게 많이 주고. 차 주고. 승용차? 승용차는 뭘 주겠어요? 에쿠스. 제일 상위 버전. 새카만 색으로. 기사가 나와, 기사가. 기사가 나와서 매일 아침에 출근, 퇴근 다 시켜주고. 연봉 2억에다가. 할만해요? 할만하지. 그런데 이제 협회장이 3명 연속 계속 구속됐어. 왜 구속됐을 것 같아요? 횡령. 횡령. 일을 잘하면 구속은 안 되는 건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근데 우리 협회장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협회장이 잘 되면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겠어요? 국회의원 할 수 있죠. 이제 이런 거를 직능대표라고 하잖아요. 직능대표. 이거 잘하면 청렴하게 협회장을 만약에 잘했다고 생각해봐요. 임기 2년짜리인데 그러면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만 8만 명이야.
그럼 8만 명이 다 몰표 나올 거 아니야. 그것만 해서 가족들까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뭐 수십만 표 나올 텐데 당연히 국회의원 할 수 있잖아. 그런 우리 꿈을 갖고 한번 원대하게 한번 도전해보죠. 자, 일단 정리해볼게요. 협회는 조직이 몇 개가 있다고? 3개. 3개. 자, 일단 무슨 사무소? 주된 사무소. 자, 주된 사무소에는 누가 근무해? 협회장이 근무해. 협회장.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밑에 하부 조직? 지부가 있어. 지부에는 누가 근무하지? 지부장.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지회, 지회장.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부장만 돼도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부 단위로 이제 교육 업무 같은 걸 하거든. 응? 교육 업무. 이것만 해도 돈 돼. 교육 업무 가는 게 뭐냐면 우리 개공이 되려면 무슨 교육 받아야 되지? 실무 교육. 이거 독점으로 하는 거야. 독점으로. 그러니까 이건 그냥 지부장만 돼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다. 자기 사무소 운영해가면서. 자기 사무소 운영해가면서. 자, 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한 장을 넘겨볼게요. 뭐 세부적으로 협회에 대해서 쭉 써놨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은 없고요. 아까 이제 그 협회 설립이 4단계 거친다 그랬죠? 그 4단계 거칠 때 창립총회에 대해서 몇 명 모여라 이런 거 우리 본 적 없잖아요. 그게 이제 세부적으로 규정이 좀 있는데 359페이지 맨 위에 보면 동그라미 2번에 한번 읽어볼게요. 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정관에 발기인은 몇 명? 300명. 그 정관에 대해서 회원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거기다 채색 하나 할게요. 그러니까 창립총회는 몇 명이 모여야 돼? 600명이 모여야 돼. 600명. 두 배가 모인다는 거야. 더블이 300에서 이제 2배니까. 그런데 이 2배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창립총회는 서울에서 반드시 몇 명 이상? 100명 이상. 거기다 채색. 그 외 시도에서는 각각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 거기도 채색. 그러면 숫자만 한번 조합해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협회 설립할 때 일단 몇 명이 발기인 모여야 돼? 300. 그 다음에 창립총회는 600. 그 다음에 100. 100은 어디에서? 서울에서. 그리고 나머지 시도에서 모이는 인원은 각 20인. 이렇게 숫자 조합이 또 잘 나와 시험에. 여기서 무슨 숫자 좀 중요해 보여요? 300 아니고 20이 좀 잘 나와. 20이. 이게 왜 잘 나오냐면 우리 거래정보망 파트에서 보면 전국에서 몇 명의 개공한테서 가입 이용 신청 받아야 되지? 거래정보망. 우리 지지난주에 배우셨어. 500명한테. 이때 몇 개 이상의 시도에서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몇 명? 30명. 거기서 30명 한번 나오잖아. 이게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사람 숫자 조합은 요게 좀 잘 나와. 20을 30으로 바꾼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 좀 주의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협회 업무가 이제 밑에 쭉 내려가면 7가지 정도 있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고요. 그 1번부터 7번까지 오른쪽으로 한번 묶어볼게요. 1번부터 7번까지 오른쪽으로 묶으라고. 1번에서 7번까지 오른쪽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협회가 하는 업무는 절대 중개업이 돼서는 안 돼. 협회는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단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협회가 절대 뭐 하면 안 돼. 중개업 하면 안 되는 거야. 협회는 중개업을 하면 안 돼. 대신 이제 중개업에 도움을 주는 업무를 할 수 있어. 그 도움을 주는 업무가 뭐가 있냐면 무슨 교육 업무, 연구개발, 그렇죠? 공제사업, 뭐 거래정보사업, 뭐 이런 건 다 할 수 있어. 근데 협회가 절대 뭐 하면 안 돼. 중개업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만약에 뭐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지만 혹시라도 나온다면 다음 중 협회에서 수행할 수 없는 업무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얘 찾으면 답이야 그게. 이거는 무조건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협회는 그 중개법인이 아닌 거야. 그렇죠?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친목 단체인데 거기서 중개업을 하면 이상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뒷장 가시고 협회가 여러 가지 이제 업무를 보고해야 하는 보고 의무가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2번째 줄입니다. 협회는 총회가 뭐냐면 전체 회원이 모이는 회의를 총회라 그래. 다 모이는 거. 그러면 총회는 굉장히 중차대한 일이라고 볼 수 있어? 예. 왜냐면 수만 명의 개공이 모이는 거 중차대하잖아. 만약에 모여가지고요. 뭐
무슨 대통령 물러나라 이런 거라도 한번 하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잖아. 수만 명이 모여서. 그러니까 총회에 대해서는 국가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야. 해가지고 그걸 지체 없이 국장에게 뭐 한다? 보고한다. 거기다 채색 하나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총회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국가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래. 그 의결 내용에 대해서는 그거 기억해 주시고 협회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중에 가장 볼륨 있는 사업은 공제사업이에요. 그 공제사업은 옆에 약간의 좀 여백이 좀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한번 그림 한번 그려놔 볼게요. 넓은 의미로 금융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조금 좁게 들어가면 보험업이 있고요. 여기에 가장 좁은 의미로 공제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은 넓게 보면 무슨 업에 들어가? 보험업. 더 넓게 보면 금융업에 들어가. 그래서 협회가 금융업을 할 수 있어. 그래서 협회장들이 왜 구속되는 거야? 이 돈을 만지는 일을 한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수백억씩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에 이제 소위 말해서 무슨 돈이 막 있는 거야. 이제 눈먼 돈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이제 이렇게 갖다가 쓰고 구속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것도 3명 연속 구속되고 막 그러죠. 회사 돈을 누구 돈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42조의 이제 공제사업 한번 좀 읽어볼 건데 1항에 협회는 제30조 규정에 의한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거기다 우리 채색 한번 해볼게요.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공제사업을 할 수 있대.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공제 규정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뭐 내용을 변경하거나 뭐 제정하거나 이러면 다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고요. 뭐 기타 등등 있는데 그거 특별히 뭐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밑으로 이제 내려오시면 본 내용 내려오시면 오른쪽 361페이지 위에서 한 10번째 줄 좀 보니까 동그라미 3번에 책임준비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찾으셨나요? 예, 이 책임준비금이 뭐냐면 은행용어로 말하면 지급준비금 같은 거야. 그러니까 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고가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최소한 요만큼은 갖고 있어라 이런 얘기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뭐를? 책임준비금을 채색을 좀 합니다. 협회가 공제료를 개공들한테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공제료 수입액이라 그래. 공제료 수입액의 몇 퍼센트를 갖고 있으래. 10% 이상을 갖고 있으래. 그래서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할 거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만약에 협회가 공제료 수입액으로 500억을 수입 잡았다고 가정해보면 얼마를 갖고 있어야 돼? 최소한 50억은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돼. 사고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그거를 책임준비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운영실적의 공시라고 되는데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이요. 한때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갔어요. 한때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갔다는 건 뭐냐면 우리 일반 회사로 말하면 부도 날 뻔한 거야. 왜냐면 너무 막 엉뚱한 데 막 써버리니까. 엉뚱한 데 어떤 데 썼냐면 과거 협회장들이 이런 짓을 많이 했어요. 지금 협회장 말고요. 과거 협회장이. 협회장 당선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부동산을 먼저 사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대통령이 되면 정치를 해야 되잖아. 근데 대통령이 하면 자꾸 막 이런 토목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네? 토목 사업 같은 거. 무슨 토목 사업? 4대강 사업 뭐 이런 거. 근데 희한하잖아요. 왜 대통령이 되자마자 왜 토목 사업을 하려고 하냐고. 그게 업적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면 좋게 얘기해 주는 거야. 좋게 얘기해 주는 거라고. 근데 봐요. 협회장 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부동산을 사들여.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생각? 뭔가 생기니까 그런 거 자꾸 살려고 하는 거야. 뭔가 생기니까. 그래서 뭘 사줬냐면 이런 거. 지방에 안 팔리는 부동산. 막 10년이 지나도 안 팔리는 빌딩 같은 거 있잖아. 왜 지방에 한두 개씩 그런 거 있다고. 완전 막 상가 죽은 거. 그런 거를 이제 고향 후배가 이제 가져오는 거야. 협회장 후배가 가져와서 선배 이거 좀 하나 좀 사줘요. 협회장 되셨다며. 그러면 야, 그걸 내가 왜 사줘? 그러면 내가 50% 줄게요. 그러니까 매입한 가격에 50% 줄게요.
사는 거야. 해가지고 협회가 부동산을 많이 샀어요. 지금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어. 쓸데 있는 거, 쓸데 없는 거. 쓸데 없는 거, 새 안 나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자꾸 사드리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 안 하면 이제 이거 해. 건축. 건축은 왜 해? 공사비 부풀리는 거야. 공사비 부풀려가지고 만약에 뭐 100억이면 공사할 거를 200억으로 부풀려서 100억은 논아 갖는 거야. 누구랑 누가? 공사한 놈하고 이제 그 협회장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구속이 되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까지 갔던 거야.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서 야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매년도 운영 실적을 공시해라라고 이제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너네끼리 그냥 짬짬이 하듯이 하지 말고 공개해라, 공개. 그래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볼 거 아니야. 우리 그 계공 중에서는 장부 같은 거 볼 줄 아는 계공도 있어, 없어? 있죠. 상당히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알 거 아니야, 우리가. 해서 이제 그 2번 내용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협회가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공시하고자 할 때, 그러니까 장부를 공개하라는 거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채색을 좀 할게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몇 개월 안에 3개월 이내 거기다 채색하시고 별표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좀 잘 나와요. 그러니까 투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회계를. 그래서 운영 실적을 회계년도 끝나고 꼭 몇 달 안에 3개월 안에 공시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일간 신문이나 협회보. 협회보는 협회가 발행하는 신문을 협회보라고 그래. 예, 한 달에 한 번씩 협회보가 발행이 되는데 거기다 공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까지 게시하래.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나와. 전년도 운영 실적을 여러분도 일반인도 다 볼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맨 마지막에 가로 한번 열어주시고 이거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어요. 이제 공시하지 않았다, 뭐 게시하지 않았다 이러면 500만 원 과태료. 그리고 머릿속에 하나 새겨줄 것은 협회에 관련한 제재가 나오면 무조건 500 과태료밖에 없어. 다른 건 없어. 예? 협회 그럼 무조건 얼마? 500 과태료. 뭐 100도 없고 500도 없고. 그리고 협회는 취소되거나 그런 일은 없어. 그냥 무조건 500 과태료야. 그것도 예,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4번 주제에 공제사업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다 우리 별표 한번 해주시고요. 협회에서 최근에 만들어진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시험에 혹시라도 협회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요게 가장 유력해. 예, 요게 가장 유력하고요. 이것도 협회장이 말하자면 좀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횡령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일종의 감독위원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42조의 이 1항만 한번 읽어볼게요.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업무 집행을 뭐 하기 위하여 라고 했어요. 감독하기 위하여. 예, 거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하겠습니다. 공제사업운영위원회는 뭐를 감독하기 위해서? 협회를 감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협회의 운영위원회를 둔다. 가로 한번 열어주시고 둔다에다가 가로 열어주시고 꼭 만들어야 돼? 아니면 만들 수도 있는 거야? 꼭 만들어야 돼. 필수기구라고 쓰세요. 필수기구. 예, 그렇게 이제 적어주신 다음에 뒤장 가시고 자 본문 내용 3번에 보면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요. 두 번째 줄 끝부분에 보면 운영위원회는 사람으로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몇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그러냐면 19명 이내로 구성한대요. 여기다 채색 한번 해주시고 모든 위원회의 그 위원수는 항상 홀수로 가야 돼요. 예? 왜 그래야 돼? 짝수로 나오면 동수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홀수로 가고 그래서 19명 이내로 하고 위원회 임기는 몇 년으로 하고 2년으로 하고 여기도 채색해 주시고 한 번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고 거기도 채색해 주시고 그리고 연임할 수 있다라는 건 별표도 한번 해주시고요. 예, 되게 중요한 얘기 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4번 내려가시니까 운영위원회의 자격 뭐 여러 가지 이제 박스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앞부분에 이런 말 나와 성별을 고려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별을 고려하여. 예, 거기다가 채색 하나만 할게요. 성별을 고려하여.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박스 안에 있는 자격은 이해관계 있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특별히 그건 중요한 건 아닌데 거기서 좀 여러분 한 가지 좀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있잖아요. 뭐가 흥미로우냐면 뭐가 좀 흥미로워요?
그 위원회 자격 중에서 성별을 고려한다라는 게 좀 흥미롭잖아. 왜 그게 흥미롭죠? 뭐 굳이 성별을 고려할 것까지는 없는데 성별을 뭐하래? 고려하래. 예, 그게 이제 왜 그런 거냐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좀 들어볼게요. 그동안 협회장은 계속 뭐였냐면 남자였어요. 여자 협회장은 한 번도 된 적이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 협회장이 국회의원을 만났다고 가정해보죠. 협회장은 주로 누구를 만나요? 국회의원이나 국장이나 시도지사들을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이제 우리 계공들의 권익을 위해서 이제 뭐 이렇게 대변하는 일을 하니까 국회의원 만날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 2명을 만나가지고 협회장이랑 3명이서 이게 3명이서 밥 먹고 술 먹었대. 밥 먹고 술 먹었대. 예. 그래서 이제 카드를 이제 공금에서 썼으니까 갖고 왔는데 500만 원을 카드로 쓴 거야. 뭐하고 뭐 했는데? 밥 먹고 술 먹었는데 500만 원. 예. 근데 이거를 남자 위원들이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먹었네 이것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렇지? 예. 근데 여자 위원들이 볼 때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것들 미쳤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완전 다르다는 거야. 개념 자체가. 예. 그래서 뭐를 고려하라는 거야. 성별을. 그래야 이게 이제 말하자면 어떤 그 비용 같은 거를 집행할 때 이제 합리적인 집행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성별을 고려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운영위원회의 업무 쪽에 보니까 간사와 서기를 2대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두 번째 줄입니다. 거기도 채색 하나만 해볼게요. 뭐하고 뭐를 둔다고? 간사와 서기. 예. 둘 중에 높은 사람은 간사가 좀 높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좀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할게요.